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다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마을생활 전파소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문화의 중심이신 분이 함께하고 있죠. 네, 강서문화원 김진호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서 문화의 메카 아트리움, 강서 아트리움을 개관하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데 허준 박물관과 그 경제정선미술관까지 관장을 네.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 파고 두더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김진호 원장님 개인적인 개인사를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자꾸 파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무슨 뭐 공직자도 아니고 이렇게 네. 별로 이렇게 크게 검증을 안 받아도 될 것 공직자가 같은데. 아니기 때문에 팝니다. 천문에는 아니고요. 그러면 부드럽게. 강서구와 네. 인연을 맺으신 건 언제부터였어요, 진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는 해화동 로터렌즈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근처에 살았었죠, 저희가 예전에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의사신데 이제 등촌동 쪽으로 오시면서 집이 머니까 네. 야, 집도 우리가 등촌동으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죠. 그래서 제가 1980년도에 와, 일찍 등촌 오셨네. 이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이게 큰 도로는 다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은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요? 예. 1980년도는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럼 등촌 맥동이요? 등촌 이동에 살았죠. 등촌 옛날 이동이면은 통합병원 있는데. 통합병원 쪽. 네. 목동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쵸, 곳이네요. 그쵸. 그때 당시는 거기도 강서구였어요. 거기도 맞아요. 등촌 이동이었고. 맞아요. 제가 강서구의 그 신시가지 네. 목동으로 강서구 목동이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러다가 양천구로 이제 분구가 된 거죠. 분구가 된 네, 거죠.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대학교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이제 다니신 거네요? 계속 이제 다녔고 직장 생활도 여기서부터 이제 네. 다녔고 네. 결혼해서 잠깐 한 10개월 정도 잠깐 밖에 나갔다가 어디로 밖에 나가셨어요? 명일동으로 잠깐 나갔다가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네, 처갓집이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그쪽이신가? 떠나자. 아.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자 해서 이제 간 곳이 저는 강서와 강동으로. 저는 강동구 길동에 살았는데 저랑 좀 근처에서 봤을 수도 그때네. 있겠는데요. 아니 원래 딸들이 아버지한테 떠나려고 시집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떠나려고 장가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버지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한의사셨잖아요. 네,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한의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하셔가지고 4학년 때 이제 저를 낳으셨으니까 되게 아버님이 젊으셨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버님이 학교 한번 오시거나 이러면은 친구들이 야 형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젊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네. 되게 저희는 아버지는 되게 멋쟁이셨어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세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좀 떠나 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데가 강동구 명일동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제사를 모시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되겠다. 이 와라. 근처로 들어와라. 들어오너라. 등촌으로 와라. 어. 그래서 한 10여 개월 만에 다시 등촌으로 왔으니까 저는 거의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서구에 산 거나 진배가 없죠. 네. 그러면 그 사업장은 사업장도 처음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남이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것도 역시 들어와라 그래서 그것도 바로 그 한 3개월 있다가 저희 이제 강서구로 왔으니까 출퇴근을 제가 명일동하고 저기 등촌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머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왔으니까 저희는 거의 뭐 80년도부터 아버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하셨나 봐요. 그럼 무서웠죠. 아버님은 한의사대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어렸을 때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되게 활동적인데 의사라는 직업에 딱 매이면은 매일 환자만 보고 이게 똑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남자로서는 좀 그런 직업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되게 안정적이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뭐 크게 이렇게 부족함 그렇죠. 없이 사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또 존경도 받고. 그래서 주변 분들 뭐 특히나 가족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원했는데 저는 남자면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잘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이제 삼형제죠. 삼형제. 제 밑으로 남동생 둘. 그럼 맞으세요? 네. 그러면 더 막 네. 그 그래서 원하실 장남에 것 대한 이제 같은데. 그게 되게 강했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한테 갔는데 거기도 자기도 그런 거안 한다. 실패하셨어요? 네, 막내한테 가면 막내도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한 27살 때부터 했어요. 89년도부터 88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제 영국에서 피터 레빗이라는 토끼 그림이 들어가 있는 네. 캐릭터로 된 네. 욕실용품, 주방용품을 해서 그거 지금도 예, 있지 않아요? 완전 대박을 냈죠 그때 당시에. 네. 그 저도 IMF 때. 많이 샀어요. 예, 예. 저도요. 저희가 네. 모든 지금도 우리 집에 백화점에서, 있어요. 맞아요. 모든 백화점에서 저희 상품이 판매 1위였어요. 가정용품 쪽에서는. 어머. 그래요. 워낙 이쁘고 또 귀엽고. 그다음에 이 내구성도 있고. 예, 맞아. 예. 그래야 저희가 이제 TV 광고도 하고 굉장히 저기 했었는데 그때쯤에서야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의사 안 하길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이 이렇게 번창되는 모습을 이제 아버님은 1층에서 한의원을 하시고 제가 이제 위에 3층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거 사무실을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보시면서는 그래 남자면은 조금 더 큰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서야 한의사를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그때는 얘기를 막 하셨죠. 그 돈을 막 끌어 아니 뭐 모으셨겠는데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회사 규모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무역업을 제품들이 하신 거네요. 예, 처음에는 이제 무역업으로 시작해서 그런 가정용품들을 외국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항상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또 이제 OEM으로 저희가 생산 의뢰를 하거나 이런 일을 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캐릭터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떴죠.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독점권이 잘 안 이루어져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장하고 얘기를 해서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하면은 일본 그 국내에 있는 도매상들이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점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쭉 연구를 하다가 이거 캐릭터 사업은 이제 지적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지적 소유권으로 보호가 되니까 이걸 라이센싱을 받아서 하자.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 워너 브라더스에서 나오는 루니툰,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피터 레빗, 또 미국의 스누피, 일본의 고갯빵, 부들부들독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캐릭터들로 내가 다 산 거네. 문구 펜시, 네. 가정용품,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을 네, 단호박 저희가 선생님이 쭉 여기 했습니다. 키우셨네. 네. 제가 다 샀네요. 네. 그 바람에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그랬는가 봅니다. 아 진짜 굉장히 인기 상품들만 네. 그렇게 개발을 근데 하셨네요. 굉장히 그런 비즈니스하고 문화 쪽이랑 사실 링크가 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죠? 저희가 보기에 이제 캐릭터라는 특성이 그 예쁘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네. 또 상품의 유행 추이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거기에 약간 이제 매치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도 저기 이제 외국 출장 가면은 이제 미술관, 박물관 잠깐 이제 들려서 한 번씩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야, 이 미술관은 이름이 뭔가 그 네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품 이름도 매일 정해야 되니까. 아 맞아. 그게 뭐 어떤 상품, 그게 네이밍을 해야 되고 또 그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은 그 뮤지엄 샵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그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옮겼는지 이런 디자인도 보게 되고. 전공을 디자인하신 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굉장히 근데 안목이 있으시네요. 그러게. 전공은 저는 학부에서는 건축공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건축 쪽이 약간 이제 디자인 요소가 예, 들어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평면도 그리거나 옛날에 이제 조감도 인면도 이런 거 그리면은 네. 그런데 좀 디자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그런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제 머릿속에 약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트리움 건축할 때도 굉장히 많이 뭐 그때는 제가 네. 그렇게 관여를 못하고 그걸 구청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좀 관여했으면 좀 더 좋아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비즈니스로 잘 나가시다가 네. 어떻게 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아버님은 1층에서 이제 한의원 하시고 제가 3층에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을 꾸려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역에서는 보면은 이제 각 그 동사무소 옛날에는 동사무소를 했죠.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때문에 계속 아버님한테 이제 이런 위원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저런 위원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보통 이렇게 이제 의사나 한의사 분들이 이제 환자들 보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요청이 오니까 이제 한 번은 그 동장님께 나는 그런 활동 좀 하기가 부적합하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으니 그럼 아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아유 좋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젊어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젊어서. 거네요, 예. 우연히. 그래서 젊어서 이렇게 갔더니만
한 두어 달 연락이 오더만 세 달째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안 모이는가 보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동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저기 김 대표는 너무 젊어서 같이 있는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잘렸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모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참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초석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등촌 이동이라는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또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봐준 분들이 있으니까 저를 데려다가 야 네가 총무 좀 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총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등촌 이동에서는 제가 민족통일협의회 등촌 이동 회장도 했었고 청소년 지도성의 등촌 이동 분회장도 했었고 젊었을 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했었죠. 그래서 조금 나이 드니까 이제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해지니까 그럼 구단위 회장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구단위로 민족통일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또 강서구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민주평통의 이제 1지회장, 2지회장 뭐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죠. 명예구청장도 유영구청장님 계실 때 명예구청장도 하면서 좀 더 깊게. 명예구청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그때 그 유영구청장이 계시던 시절에는 처음에는 20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명예구청장이. 그다음에 두 분 더 늘려서 이제 22명으로 했는데 이제 민원인들하고 청장님이 그 얘기를 나눌 때 명예구청장들 한 분 내지 두 분씩을 참여를 해서 그 민원을 같이 들어보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그 각 동별로 한 분 정도씩을 거의 분배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명예구청장이라는 분들이 되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해가지고 또 저희 가다 보니까 또 거의 막내격이어서 제가 그때 총무도 또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선배들을 만났고 그 선배들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5월 5일 날 아트리움 개관을 할 때 5월 3일 날 개관하고 5월 5일 공연을 할 때도 그 선배님들이 도네이션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상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분들의 격려가 되게 컸고요. 아니 명예구청장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회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왜 문화원장님만 고수하시고 진짜 구청장은 하실지 않으실까요? 그건 자질이 안 되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요? 정치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엔 이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정치 얘기들도 많이 돌아가고 또 이제 지자체 선거들도 많아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뭐 다 이렇게 다양한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숙련되고 많이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구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도정을 또 막 국정도 마찬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명예욕 때문에 또 자기 어떤 그 입신 양명을 때문에 그렇게 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가 구청장 그러면은 이 한 국가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고 네. 또 저기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민간인은 제 본업은 사업을 하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그게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제 인생이 나중에 나이가 한 80, 90 됐을 때 뒤돌아보면은 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라든가 또 자녀들이 뭐 지지하는 거는 어땠어요? 지역 활동할 때.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든지 명예구청장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뭐 회비 정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집에서 얘기할 성질이어서 못 되는데 이 강서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타구의 문화원장하고는 또 틀려서 직원 수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기관도 3개 기관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처음 저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거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죠. 집사람은 펄쩍 뛰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만 해야지 뭘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아내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전업주부님이시고. 전업주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도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가급적이면 자기 회사에 충실하고 그치. 다른 일들은 안 하는 게 그치. 맞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동창회 가서 회장한다 이런 거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원장은 사실 많이 출근을 해야 돼요. 맞아. 결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구청으로 넘어가서 다 감사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단체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많이 상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그래도 이게 강서에서 내가 살면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지 못해서 남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꼭 당신 의견이 그러면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극 지원해 주죠. 아하. 그 이유가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자기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 자리긴 하지만은 문화적인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제 정신 건강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어떤 공연을 우리가 유치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 기쁨 다 맞아. 돈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하는 이게. 사람들이 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하기는 하죠. 우리가 겸재문화예술제를 했어요. 약 3천여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축제도 다 주관을 하거든요. 그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해요. 특히나 거기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생대회인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화구를 들고 가족들끼리 와서 궁산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가보면은 그 따님이 왔다. 그러면 남동생, 엄마, 아빠 딱 오는데 이게 가족 소풍 오는 겁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가방을 열어서 김밥도 꺼내고 음료수도 꺼내고 과자도 꺼내서 그 가족이 아주 행복하고 그 따님은 거기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뿌듯한 그런 만족감을 갖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집사람한테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정말 잘했구나.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그래서 형편만 되면 내가 12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소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내 입장에서 약간 걱정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명예직이고 네. 그 대신에 책임은 또 많잖아요. 많죠. 지금 예.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에 이제 강서 이 아트리움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게 그렇죠. 보통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업무는 굉장히 과중하실 것 네.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보통 이제 이런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만나보고 또 얘기도 하고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물론 평일날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도 다니고 평일날도 다니고 그러는데 되게 하여튼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럼 건강 관리 같은 것들을 따로 뭐 이렇게 한의사적인 그런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는 뭐 한의사만 아니실 뿐이지 네. 그 의학적으로 그러게요. 약도 막 굉장히 썰었다고 그러고. 굉장히 지식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따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 이런 거 있으세요? 첫째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사실 근육이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차량을 이용하면은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체 근육은 사실 걷는 거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를 걸어 다닌다거나 그래서 하여튼 틈만 나면 최대한 이제 걸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 차에는 운동화와 구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 행사에 갈 때는 구두를 신고. 바꿔 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차를 놓고도 어디 식사를 하러 간다면 좀 멀리까지도 그냥 걸어가죠. 차 안 타고 가고. 오늘 어쩐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여기도 걸어오셨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내가 태워다 줘서 내렸지만 갈 때는 제가 이제 걸어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계속 걸었죠. 그래서 예. 운동화 이제 예, 신으셨구나. 그래서 운동화를 가급적이면 신고 다니고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제 발까지 사진 찍힌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할 수 없이 구두로 갈아신고. 그게 그런 또 걸 통해서 하고 상체는 이제 약간의 헬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숙면을 취하는 거. 숙면 취하는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너무 술자리 늦게까지 안 하고 이제 적당한 시간까지 끝내고 술은 돌아와서 드시고요. 하고. 술은 마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횟수를 그렇게 최대한 많이 안 하려고 하죠. 담배도 피우시고. 담배는 예전에 피웠었는데 끊은 지 되게 오래됐고 피부가 담배는 진짜 정말 탱탱하시고 네. 예, 아주 한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들 한약을 좀 많이 드시면 한약을 실제로도 이렇게 드세요? 보약이나 이런 아버님 약을? 계실 때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먹었죠. 네.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직접 한의원 가서는 안 지어 오세요? 뭐 거의 안 먹어봤어요. 그 형제분들도 다
그 한약들을 어릴 때 많이 드셔. 어릴 때는 저희들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뭐 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녹용 그럼 이제 아. 가장 좋은 데를 잘라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해마다 철별로 해서 비교적 형제들이 다 건강한 편이에요. 먹어야 되네. 결론은 젊었을 때, 예, 어렸을 때. 먹어야 네.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분들을 위해서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아 진짜 이 허준 박물관을 또 하시는 입장에서 네. 여기에 진짜 국립 무슨 그 한의학 박물관 같은거나 네. 국립 한의학 뭐 여기 왜 병원이 들어오려고 한번 했었죠. 국립 했었죠. 한방병원.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아쉬웠어요. 왔었으면 네. 참 좋았을 네. 텐데 네. 싶어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재임을 하셨으니까 네. 또 3년임까지는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 네네. 가능은 하다 이거죠. 가능은 하다. 예, 네. 핵심적으로 뭐 추진하고 싶고 앞으로 꼭 계획하고 싶은 뭐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뭐 공식적인 일 어떤 게 있는 게 있으세요? 이제 뭐 이거 사업적인 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고 이제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문화원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강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허준 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 아트리움 해서 송도 삼절처럼 우리 강서 문화의 3절이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우선 일로 꼽죠. 허준 박물관은 한방이라는 것은 물론 한방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쓴 거는 애민 사상으로 쓴 거잖아요. 네. 우리 백성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맞아. 있었는데 그거를 쉽게 우리가 옆에서 구할 수 있는 네, 재료로. 식물들 같은 네.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애민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허준 선생의 그런 사상들이 잘 펼쳐 나갈 수 있게끔 박물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또 겸재 선생이 창안한 그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거예요. 진경산수화라는 것이 한국화의 대명사고 그래서 이 진경산수화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 세계에 홍보하는 거 이게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겸재미술관을 또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이제 강서 아트리움이 이제 막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강서의 많은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시회 그림 전시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항상 주변에 와서 할 수 있게끔 또 공연장에 와서 음악을 통해서 그때그때 힐링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강서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저는 국회로 보내드리든지 강서구청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차후에 마음이 변하시면 제가 운동원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강서구를 우리 사랑하셔서 단호 선생님 너무 저기 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감동받았어요, 진짜. 이거 봉사하시는데 강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애정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네.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서 구민이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강서 구민으로 뭐 꼭 강서 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으세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뭐 아트리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구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 강서에서 행하는 많은 그 문화 행사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김부식 선생이 백제 시조 온조왕의 궁궐을 표현할 때 검이불루 검소하나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이불치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그 고려의 궁궐을 평가를 했어요. 아니 백제의 궁궐을. 그런데 그것이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한국 문화의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서 문화가 넘치지도 않게 또 부족하지도 않게 거미불로 화이불치한 강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 강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저는 전력 투구를 하려 합니다. 우리 강서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저희 파고 두더지에서 오랜만에 저희가 강서구에서 네. 뿌리를 받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네.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네. 김진호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